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도 매수, 코스닥에서도 매수, 그리고 선물 시장까지 매수하는 보기 드문 광경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M2W 김도현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실시기 김도영입니다. 외국인 귀환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중요한 시점 때마다 지금 특히나 특징 쪽에 하나를 놓고 본다면 1900포인트가 뛰어넘을 때마다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 좀 드리면 단기적인 부분들을 희석시켜 놓고 삭제를 해놓고 봤을 때 시장은 아주 강하게 위쪽으로 하반기 코로나가 만약 종식이라는 선언까지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폭등을 가겠다라는 부분과 함께 최근에 우리가 네이버나 카카오 그다음에 오늘 이마트 부분을 관련돼서 넷소비지 쪽 특히나 온라인 쇼핑 쪽에 대한 급등세가 보였죠. 이런 부분을 그럼 새로운 세상 역시도 동반을 아주 강하게 올라갔다라는 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전일 제가 금요일날 추가적인 하락 부분들을 1830포인트까지 일단은 맥스 부분 쪽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을 반대로 꺾어서 좀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발적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ECB,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 쪽에서 부양책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시사가 되었는데요. 결론 내봅니다. 저는 오늘 상승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금 아시아장, 일본과 상해까지 전체로 필두를 놓고 보면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선물시장 쪽에 특징적으로 놓고 봤을 때 사실 시장의 외국인들, 앵커님께서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을 전체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낮아져 있는 콘텐츠 직전 쪽으로 돌아오니까 매수세, 그리고 1900포인트에서는 확인된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지만요. 사실 오늘 이 특징 중에 하나는 저는 금융탐구 쪽에 선물 쪽에 7천억 매도 나온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실제 이쪽에 다 받아주는 형태는 아니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놓고 판단을 해봤을 때 선물시장 쪽에 이렇게 보시면 공격적인 수급들이 계약수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결제 자체가 2,300계약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을 올라오니까 또다시 한번 정리하는 청산 속도가 가파라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속성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또한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부분의 전략 부분들이 틀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연기금 쪽에서 매도 쪽에 공격적으로 고점을 꽉 막혀가지고 추가 하락 부분에 대한 저점을 이탈하고 종가상에서 다시 내려둔 상태에서 오늘 호떡 뒤집듯이 지금 완벽하게 바꿨습니다. 실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비차익 쪽에서 합산 금액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매도로 마감이 되었지만 실제 외국인들은 소량이지만 매수 이쪽을 좀 잡아주었다. 그러면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물과 선물 그리고 비차익 쪽 프로그램마저도 매수 전환이 됐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노래할 수 있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신규 자금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극히 제한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역시 고점이 막혀있는 가두리 형태, 그 고점이 뚫어져야 되는 조건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추가 상승 부분에서는 이 연기금 쪽이 프로그램 쪽에서 차익, 그러니까 전일 금요일날 공격적으로 하락을 속도를 가속도를 올렸을 때 차익 쪽이 연기금 매도였는데요. 그것이 다시 고스란히 매수로 바스켓으로 채워버렸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추가 슈팅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해외적인 이슈 부분은 그걸 가장 큰 특징적으로 봤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요. 지수 쪽은 계속해서 연속성이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이 추세적으로 좀 잡아내기가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 확실히 가두리가 꽉 막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수급만 오늘 긍정적인 매수 부분만 놓고 보면 고점이 아주 강하게 추가적으로 갱신이 됐어야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기준의 3포인트, 선물지수 쪽 기준으로 보면 돌파도 제대로 못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분명한 것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맞다, 지수 쪽은. 하지만 종목 쪽에서는 이미 모든 것을 종목 장세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환매 쪽으로 돌리면서 매수 트레이딩 쪽을 하기에는 충분히 지수 연동 무시하고 종목 장세 쪽에 집중하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믿을 지수보다 믿을 만한 종목에 의존을 해봐야겠네요. 아니 전문가님은 리노공업에 또 의존을 하셔가지고 수익률 15.63%까지 났습니다. AS 부탁드리고요. 전략 종목까지 부탁드리죠. 네,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면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시장 쪽에서 이미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되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투자 의향책은 부담이긴 하지만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순환매를 계속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눌림목에서 잡아놓고 우리가 이게 슈팅 나가는 걸 보자라고 했는데 오늘 슈팅이 좀 잘 나갔습니다. 시간차로. 그러면 여기서 결론을 내볼 수가 있겠죠.
관련돼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이 만약해서 소재단들과 함께 오늘 제대로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면 하루 이틀의 시간차를 갖고 다시 한번 뽑아 올리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윗꼬리에 있는 부분까지는 일단 매물대를 잘 소화해서 꽉 채워줬는데요. 내일 기준점을 본다면 직전 2월 달의 고점 부분까지 오버슈팅이 나갈 수 있는 부분까지 감안해 본다면 이제 9만 원대가 넘어갈 때는 한 번은 챙기고 다시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순환매, 눌림목이 들어와 있는 것들 상승했다가 눌려주고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하자라는 표현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내일장 기준에서 우리가 시장이 연동돼서 눌림목의 진폭을 본다던가 추격 매수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핵심적은 한마디로 수급으로만 정리를 해드리면 바로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선물시장 쪽 외국인들이 지금 이 거래일 동안 저가 매수 부분들을 분명히 잡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트레이딩 관점 쪽이다. 그런데 금요일날 같은 경우 미결제를 동반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 미결제가 극소수 수급 대비해서 없었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렇다고 했을 때 내일 출발과 동시에 외국인들이 실제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의 선물 쪽으로 매도 쪽으로 일관이 되면서 매도 규모를 증가를 시키면 역시 고점이 막혀서 종목군들의 가치 그러면 눌림목을 잡더라도 조금 더 한 템포를 늦춰서 보자라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선물시장 쪽과 연관해서 이제 환율 추이를 계속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요. 구도 개입 부분도 있겠고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이 달러에 대한 규모 부분들에 발표됐던 부분도 있는데요. 오늘 1230원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하면서 1225원대까지 지금 내려왔는데요. 내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이 환율 쪽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1230원의 돌파가 나간다. 초반부터.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 이 수급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바뀌는 걸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종목 장세에서 내가 추격을 할지 눌림을 기다릴지가 포인트가 좀 잡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놓고 판단을 해보면 노란톡에서는 중간중간에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내일 환율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1230원을 뚫어내게 되면 눌림목이 다시 한번 고점에 꽉 막혀서 그러니까 오늘 올라간 거 추가적으로 고점 갱신 못한 거 다시 눌려놓는 가드로에서 방향성 모색하려는 비추세가 연속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해외 증시 쪽으로 놓고 판단을 해보면 해외 쪽에서는 미니다우 쪽으로 다우 선물 쪽을 놓고 보는데요. 여기를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앞에서 만들었던 이 고점인데요. 역시나 재료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추가적인 슈팅이 없습니다. 이들 역시도 실제적으로는 메이저 자금들보다는 개인 창구 쪽에 대한 매수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것들의 힌트들을 좀 얻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우존스 미니 선물 같은 경우의 기준에서 24,300포인트를 직선을 하나를 더 23,800포인트 이후에 위쪽 하나 적어두고 트레이딩을 한번 같이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일장에서 보고자 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이겠죠. 일단 다시 한번 앞에서 리노고공의 표현을 드렸다면 고영이 잘 눌렸다가 좀 슈팅 준비를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 눌림목 포인트를 한 추격 매수를 잡았을 때 앞에 부분에 85,000원이 돌파가 되는지 포인트를 1차적인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핫하게 지금 나왔는데요. 세상이 바뀌는 부분들을 반드시 표현하고 있다라는 관점이겠고요. 단순하게 그냥 올라가는 일회성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눌림목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추격은 우리 현명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으실 것 같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17,000원 이하 정도의 눌림목 매수 타이밍을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에 너무나 이목이 집중되었을 때 LG그룹사들 우리가 어떤 걸 찾아내기가 어렵다고 할 땐 지수 성격인 LG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역시 지수사가 지금 종목 장세 쪽으로 왔으니까 눌림목 이용하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영의 목표가는 85,000원, 그리고 이마트는 빨간맛 2부에서 더블 OK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종목 LG 눌림목 공략 전략까지 함께 챙겨봤습니다. MTNW 김도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면 끝나는 짧은 한 주입니다. 상승의 맛 보려면 빨간 맛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